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지난 이 뜨거운 여름을 기본적 분석, 이 재미없고 지루한 기본적 분석을 드디어 마지막 강의까지 왔습니다. 즐겁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6강인데요. 실전 적용입니다. 그동안 봐왔던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거 보는 순간 짜증부터 나실 거예요. 왜?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처음만 해도 모르셨는데 기본적 분석 다 외우셨죠. 그 당기순이익을 무조건 모르면 뭐 해라? 발행주식수로 나누라. 뭐를? 당기순이익을. 그게 EPS다. 순자산을. 그게 BPS다. 그리고 매출액을. 세일즈니까 당연히 그게 SPS다. 머릿속에 그냥 외워지죠. 그 다음에 그 EPS를 갖고 나온 게 현재 가격 대비 몇 배냐? 순이익 대비 몇 배의 가격이 이루어지냐? 현재 가격이 장부가치 대비 주당 장부 가격 대비 소위 청산 가격이라고 하죠. 몇 배냐? 1대1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보통 이게 가격은 10,000원인데 장부 가격은 10만 원짜리도 있죠. 삼천리 같은 거. 도시가스 그 제공해주는 삼천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전거가 말고. 그러면 뭐 보통 그런 경우에 현재 가격은 7만 원인데 청산 가치는 3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PBR이 7만 원인데 청산 가치는 28만 원. 그러면 0.25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가치주로서 이런 경우는 어떤 새로운 사업만 한다. 주가가 그냥 수직 상승합니다. 자, 세일즈, SPS 6개 단어가 다 외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 강의인데 지난번에 이어서 실전 강의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예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실제 매매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실전 매매로 이 강의를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 기억에는 한 6주 정도 됐으니까 6월 중순경이죠.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종목으로 들어갔죠. 전략적으로 공방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전 매매한 종목들 어떻게 이걸 내재 가치를 활용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렇게 해서 수익이 이렇게 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종목을 내재 가치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걸 갖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연간 재무제표입니다. 매출액이 9조 원이네요. 2018년도.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가 2019년도 9조 5천억. 그리고 이번 연도 상반기에 4조 2천억. 그러니까 매출액이 탁월하진 않죠. 노멀해요, 그냥. 오히려 매출액이 줄어들었죠. 5천억밖에 안 줄었고 이번에 4조 5천억 이상 나왔는데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영업이익이 어떻습니까? 9조 원 중에 3,500억. 4% 정도 되죠. 단기순이익 1,800억, 2%. 자, 그 다음에 매출액이 9조 5천억인데 영업이익 3,700억. 큰 차이 없죠.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300억. 무려 6천억 차이 납니다. 즉 3,780억을 벌었는데 2,376억을 까먹었다. 그냥 6천억이 어디 날아간 거잖아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주가가 폭락 나오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자, 그런데 2020년도에 상반기에 매출액 4,200억인 4조 2천억인데 지금 3천억 영업이익입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잘 가면 5,500억에서 6천억 정도 나오겠죠. 뭐가 영업이익이? 더블이네요. 당기순이익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당기순이익이 2,900억 벌었는데 2,100억.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왜 안정되어 있느냐? 3,500억 벌었는데 1,800을 까먹었잖아요. 보통 1,700억 정도가 어디 날아가야 되는데 이번 연도에는 별로 안 날아갔잖아요. 상반기지. 물론 상반기이긴 하지만 여기는 6천억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은 무슨 비용이다? 그렇죠. 실제 이익을 추적해보면 일회성 비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회성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줘야 된다든가 기업을 합병하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돈이 나갔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걸 털어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원래 작년도에 전체가 재작년도에 3,500억, 작년도에 3,700억, 이번 연도에 상반기에 벌써 2,956억이니까 3,000억이죠. 거의 다 도달이 됐잖아요. 최근 3년 내 어떻다? 그렇죠.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다. 플러스 80%, 90%, 거의 100%에 도달됩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경우에는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많은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그린 리들 정책을 놓고 종목을 그룹사 종목에서 꼽으면 5개밖에 안 나와요. LS 그룹주, 그리고 그러니까 수소 자동차를 빼고 에너지 관련해서 LS, SK, 그리고 한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네. 코오롱, 효성. 자, 그런데 쭉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종목이 사실 하나솔루션이거든요. 실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럼 당연히 다른 종목은 도태시키고 얘가 1순위로 걸려드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에요. 즉 포지티브 방식이 아닙니다. 좋은 거를 최고 좋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쳐내면 맨 마지막에 하나가 남죠. 그 방식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종목을 고를 때 포지티브 방식, 긍정적 방식이 아니라, 즉 최고 수익률이 높고 최고 실적이 좋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도태치는 방식, 네거티브 방식. 야, 너는 뭐 때문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마지막 하나 남았네? 그룹사 종목 5개 중에서 하나 남더라고요. 1순위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다시 한번 또 내재 가치를 보고 차트도 보고. 자, 현재 오늘 얼마냐? 45,700원이네요. 시가총액이 7조 3천억이 되었습니다. 45,700억, 즉 46,000원의 시가총액이 7조 3천억. 7조 3천억인데 예를 들어 이번 연도에 한 5,500억을 번다. 그러면은 10%가 시가총액 대비 10%도 못 버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본 가격은 그런데 어디입니까? 그렇죠. 23,000원에서 22,000원대였잖아요. 자, 오늘부로 정확하게 딱 답을 났어요. 다만 장중에 거의 5만 원까지 갔었네요. 장중에 거의 5만 원까지 갔습니다. 종가에 46,000원 근처예요. 오늘부로 정확하게 10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오늘부로 지금 아까 7조 3천억이 7조 3천억 정도였잖아요. 이때는 얼마였을까요? 그러죠. 네. 3조 6천억 정도. 3.6조 원이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즉 맨 처음에 이 방송 하고 나서 한참 1, 2주간 동안에도 시가총액이 3조 6천억, 3조 4천억 그랬어요. 자, 그때 당시에 22,000원, 23,000원 그랬습니다. 당시에 그때 이런 종목들을 이미 여러 번 보시면은 대박천국 골드라든가 아니면 제가 맨 처음에 공방했던 장중에 공방했던 것도 유튜브로 나간 게 유튜브로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같이 봤던 종목이에요. 제 생각엔 3,000명이 증인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중 공방에 1,000명씩 오셨으니까요. 자, 이 종목이 OCI하고 그때 같이 봤었죠. 지금은 시가총액이 7조 3천억이 됐습니다. 100% 수익률 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3조 6천억이라는 저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에 이 5,500억 정도 순이익이 날 걸로 예상. 이때는 1, 4분기까지만 실적이 발표됐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뉴스라든가 컨센서스를 통해서 7월 달이니까 4월, 5월, 6월 실적이 이미 나왔잖아요. 예상 실적이 나왔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컨센서스라고 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미리 준비하는 거, 예측한 실적들이 나왔잖아요. 당시의 실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1, 200억 차이예요. 3천억 가까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상반기 중에. 자, 이걸 더할 줄 알잖아요. 이렇게 1, 4분기에다가. 그러면 3천억 정도 실적인데 영업이익인데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네. 3.5조. 3.6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영업이익은 3천억. 그러면은 1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8점 몇 % 정도 나오겠네요. 자, 영업이익이 8%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이 획기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렇게 2천억 정도에서 뭐 1,500억 정도 나온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계산하냐면 잘 들으세요. 많은 애널리스트 그리고 많은 펀드 매니저 많은 PB센터에 있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종목을 고객분들한테 추천합니다. 할 때 자신감 있게 나오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냐? ROE라는 겁니다. 자기 자본 순이익률. ROE가 단기 순이익을 ROE라는 거는 단기 순이익 2,129억 원을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자본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기 자본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본은 뭡니까? 그렇죠. 부채와 나의 자산. 나의 자본을 다 더한 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자산이라고 그래요. 자산에서, 즉 자산 총계에서. 보통 우리가 야, 너 돈이 얼마나 돼? 아, 나 자산이 없어. 야, 아파트하고 차하고 다 합치고 뭐 하면 얼마 되지 않니? 연금이랑? 이렇게 하죠. 너 돈이 있어? 나 자본이 없어. 우리는 평상시에 그걸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에서는 구분해요. 재무제표에서는. 자산은 부채와 빌린 돈과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자본이 더해진 것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 15조 원, 9조 원이라는 부채와 6조 2천억 원이라는 자기 자본. 여기서 자본은 자기 자본을 얘기해요.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주식을 추천할 때 아까 얘기했죠. 자신 있게 추천할 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2,129억 원이라는 이것을 뭘로 나누느냐? 이 자본으로 나누는 겁니다. 즉 단기 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눠요. 6조 원이라는 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본 순이익률. 소위 얘기해서 자, 이거를 제가 일부러 네이버에서 카피 떠온 겁니다. 네이버에서. 왜 네이버에서 카피 떠왔을까요? 이번 주면 제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용어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이버에 그냥 놓고 치세요. 자기 자본 순이익률 혹은 ROE, 에비타 치면 리턴 온 에쿼티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뭐가? ROE가 리턴 온 에쿼티. 돌려받는 자본이라는 거죠. 즉 자기 자본에서 단기 순이익. 내 돈을 얼마 투자했고 부차를 빼고 총 자본이 아니에요. 부채 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단기 순이익이 그럼 몇 퍼센트 돈을 벌었더라. 즉 내 투입한 내 돈만 갖고 순수하게 벌은 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ROE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ROE가 은행 이자, 지금 은행 이자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입니까? 대출 이자를 얘기해요. 예금 이자가 아니라.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보통 2% 하죠. 아파트 담보대출 기준으로 보통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2% 정도 하는데 만약에 은행 이자보다 ROE가 작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1%밖에 안 나왔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회사는 존속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은행 이자만큼도 못 벌었어요. 그러면 굳이 사업을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은행에다 적금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즉 왜 그러냐? 대출을 받아서 돌린 것만도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언제까지나 이론적인 겁니다. 실질적인 거는 저거보다 못한 회사들이 많아요. 존속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솔루션 어떻습니까?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7%가 돼요. 여기 보니까 2천억, 2129억을 벌었는데 부채, 자기 자본이 6조 원이잖아요. 자본 총계가. 이게 내 돈이란 말이에요. 즉 이걸 나누면 7.27%가 뭐다? 자기 자본 순이익률, ROE예요. 은행 이자 대비 괜찮죠. 중요한 건 뭐다? 작년엔 마이너스, 재작년에는 3%밖에 안 됐는데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2배를 껑충 찌었죠. 주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목표 주가를 잡아요? 배당 성향이 충분히 높이 볼 수 있다고 보고 아까 우리가 보셨다시피 시가총액 3조 6천억짜리가 7조 원이 돌파가 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찬양하냐? 기관들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ROE를 보고.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단순해요, 진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단기 순이익을 계속 봤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함정이 있어요. 자, 함정을 보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저도 준비해 왔어요. 왜 준비해 왔느냐? 전자계산기 때문에. 다른 때 같으면 맨날 이렇게 표로 써오다가 오늘은 왜 안 써왔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제가 이 용어의 곁에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 곁에 누가 있어요? 네이버. 그리고 핸드폰 전자계산기가 있죠? 똑같아요, 저도. 자, 봅니다. 2129억 원. ROE 계산해보자, 그 얘기예요. ROE를, 자, 당기순이익이 2129억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네.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자, 2018년도 거로 가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1867억 원. 거기에 1867을 칩니다. 핸드폰 계산기 꺼내서 지금 보셔가면서. 나누기. 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본 총계. 6조 2271억 원. 6조 2271억 원을 딱 치면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0.29%. 2.9%. 2.99%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나온 거는 지금 3.08%죠. 얘는 2.99%죠. 약간의 다 이렇게 오차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연도가 지난 거니까 거의 확실해요. 근데 인정해 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자, 원리는 방금 이해됐죠? 당기순이익을 자본 총계로 나누면 ROE가 나온다는 거.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6월이잖아요. 1년이 아직 안 끝났죠. 혹은 1, 4분기만 나와 있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 절반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얼마요? 2,956억 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956억 원을 쳐보세요. 2,900 당기순이익이 나와야 되죠? 2,129억 원. 2,129억 원 나누기 6조 460억 원. 60460 치면 몇 나옵니까? 3.5% 나오죠. 3.52%. 예, 여기 7%라면 왜 이렇게 나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뭡니까? 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곱하기 2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 상반기, 하반기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자, 접수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저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다? 그렇죠. 네이버와 스마트폰 전자계산기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해보는 겁니다. 당기순이익 2,129억 원 곱하기 2 그러면 4,258억 원이 나와요. 4,258억 원을 뭘로 나누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 자본 6조 460원 60460 나누기 60460 하면 7.04% 나오네요. 이 정도 오차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뒤에 끝자리가 억 단위다 보니까 조 단위고 억 단위다 보니까 여기 뭐 몇천만 원이 반올림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오차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겹치고 겹쳐서 한 0.23%는 항상 나와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걸 먼저 본 거예요. 이거는 이미 계산이 다 끝난 거니까.
2년 전이니까 바뀌지가 않잖아요. 요거는 지금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3분기 예상 실적 나오면 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곱하기 0.66 하면 되겠죠. 자, 0.75. 세개가가 된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아, 자기 자본 순이익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 솔루션 끝났어요. 자, 그러면 지지난주에 했던 거, 5강에서 했던 거, 두산중공업.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네. 영업이익은 1조 원, 15조 원어치 팔아갖고, 14조 원어치 2018년도에 팔아서 영업이익이 1조 원. 영업이익률은 6.79%, 6.88% 꽤 괜찮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천억, 마이너스 3,900억. 왜 그런가요? 그러면 얼마 까먹은 거예요? 얘는 1조 원 벌어서 5,200억 까먹으니까 1조 5,200억이 차이가 뭔가 까먹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으로. 돈은 벌었는데 자꾸 마이너스야. 월급은 1,000만 원인데 계속 적자야. 마이너스 카드가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왜 그럴까요? 또가 나가는 돈이 많은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1조 원인데 마이너스 3,900억, 4천억 원이죠. 그러면 1조 4,800억, 700억 정도가 오차가 나는 거잖아요.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하고. 왜 그러느냐? 이 1조 4천억 원 어디서 까먹은 걸까요? 그렇죠. 부채 총계. 18조 5천억. 18조 6천억. 영업이익이라는 게 뭡니까? 네. 매출액에서 비용 다 처리하고 월급이랑 다 주고 남은 돈. 여기에서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순이익입니다. 여기에서 뭐만 빼요? 세금과 이자, 금융비용만 서로 주고받고 뺀 것이 남는 게 당기순이익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자를 얼마나 많이 내면 1조 4천억 차이가 나냐 그 얘기예요. 1조 원 벌었는데 3천억, 2천억 적자야. 왜? 18조 원이잖아요. 자기 돈은 6조 원밖에 없어. 부실기업이 심하죠. 거의 20조 원에 해당되는 당시에 이자도 높았겠죠. 보통 4% 이런 게 6%입니다. 왜? 부실기업, B급, C급 채권이잖아요. 자, 이런 회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12,000원까지 본다고 그랬죠. 제가 감자를 해야 되니까. 5,000원일 때부터. 지금 그런데 얼마 전에 18,000원까지 갔어요. 지금 다시 16,000원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걸려들면 안 됩니다. 유증한 다음에 감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감자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유보율 자체를 까먹고 있잖아요. 벌써 100%가 안 되잖아요. 내 돈 설립자본금 있죠.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이게 설립자본금입니다. 시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이게 설립자본금. 일반 이 자본금하고 달라요. 설립자본금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발행 주식수 곱하기 시가. 현재 시가. 현재가 얼마냐? 이건 뭐예요? 시가총액.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하나 솔루션은 여러분이 그냥 지금 쥐고 있어도 돼요. 1차 목표가는 저도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1차 목표가를 선언을 했지 아직도 더 남아있다고 봐요. 조정받고 또 한 번. 시가총액 10조 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영업이익이 이제 1조 원까지도 가능한 회사예요. 저 회사는. 그러면 시가총액 10조 원이면 영업이익이 10%잖아요. ROE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 자릿수가 되잖아요. 한 자릿수, 두 자릿수 ROE는 차이가 다릅니다. 반면에 두산중공업은 1조 원씩 버는데도 안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적자니까. 그런 거는 이자만 감면받으면 혹은 부채만 채권단이 합의만 해주면 순식간에 바뀌어버리죠. 존속기업으로서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감자할 때까지. 먼저 유상증자합니다. 그 다음에 감자합니다. 그리고 채권단이 받아야 될 채권을 뭘로 받아요? 그렇죠. 주식으로 전환해서 받습니다. 18조 원 중에서 몇 조 원. 기존에 있던 주주들의 비중이 100%가 20%, 30% 확 줄어들어요. 감자까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식이 10배, 20배 납니다. 반드시. 왜? 하이닉스 때도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내재 가치를 볼 수 있다는 건 뭐냐? 단순히 차트를 보고 불안했던 지지선, 저항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적이 저렇게 되니까 나는 여기서 더 살 수 있다. 조정받을 때. 시장만 폭락이 아니라는. 즉 시장 리스크만 아니라는 살 수 있다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아까 이 계산기 갖고 두드려서 3개월에 3, 6, 9, 12 1년에 4번밖에 안 해요. 할 줄 알아야 돼. 엑셀로 하는 놈은 더 좋겠죠. 종목들 쫙 다운받아서 드륵 돌리면 되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계산기를 할 줄 안다. 자, 그 다음 건너가겠습니다. SKD&D입니다. SKD&D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SK그룹이에요. SK그룹인데 SK그룹이 두 그룹으로 하나의 그룹이 아닙니다. SK그룹은 조만간에 회사가 두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최태원 회장님의 SK 계열, SK텔레콤, SK하이닉스 쭉 아래로 있는 것들. 그리고 최창원 회장님 계열의 SK케미칼, SK 그거 있죠? 갑자기 디스커버리,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 아래 SKD&D. 최대 주주가 디스커버리예요. 1세대에서 2세대로, 그리고 지금 3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선경그룹에서부터 왔는데 이제는 형제간이 사촌간, 육촌간으로 나눠지잖아요. 이게 나눠져. 이미 회사 분리가 다 끝났습니다. 주식이 서로 하나도 없어요. SK라는 이름만 쓰지 회사를 선경으로 쓸 거냐, 이 회사는 지금 논의 중이죠. 부산가스, SK가스 다 여기 겁니다. 중간에 애매모호한 주식이 있죠. SK증권, SK건설.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거. 요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미 지분 정리가 3년 전에 다 끝났어요. 간판만 바꿔 다니면 됩니다. 조만간에 다룰 걸로 보여져요. 자, 이 종목에 SKD&D라는 회사가 있는데 SK케미칼 하고 같은 디스커버리 아래에 이렇게 있습니다. SK 디스커버리 아래 SK케미칼, SKD&D. 옛날에 분사돼서 나온 거예요, 서로 다. 이 회사는 말 그대로 D&D, 디벨로퍼의 약자입니다. 건물,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부동산 개발 판매업자예요. 말 그대로 디벨로퍼. 대신건설, 아니, 대림건설, GS건설처럼 시행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아니라 디벨로퍼입니다. 건설회사는 따로 있고, 짓는 거는. 애들은 발주를 주고, 자금을 모으고, 그 건물을 그 다음에 판매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그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런데 이 회사는 부동산 회사죠. 재미있어요, 없어요? 전혀 재미없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획기적인 일을 하나 해내요. 뭐냐? 이 둔한 부동산이 디벨로퍼가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죠. 스마트폰을 꺼냈을 때 스마트폰 배터리, 이 배터리를 2,000개 모읍니다. 이 2,000개 모으면 뭐가 돼요? 그렇죠.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아래 뚜껑 딱 열어보면 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본드 차라는 얘기가 붙죠. 제임스 본드 차가 아니라 말 그대로 본드. 배터리 2,000개를 본드로 붙였어요. 초창기에 테슬라가. 열받으면 배터리 길이 떨어집니다. 본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미국에서 초창기 버전을 뭐라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조립한 거거든요. 본드차라고 그랬어요. 본드차. 자, 그럴 정도로 기술력을 그냥 축적한 배터리 이거 갖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 SDI, LG화학의 스마트폰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배터리 공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이 세계 최고인 거예요, 사실. 부품 소재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를 2만 개를 모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되는 거예요. 건물 한 동이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자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 그런데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차처럼 충전해서 쓰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에너지를 수소나 태양광이나 풍력을 가지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는 개발을 했어요. 새로운 모멘텀이죠. 그래가면서 이 회사가 실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8,194억 원이네요. 얼마? 오늘 43,000원 가격에서. 매출액이 5,600억, 2018년도. 2019년도 4,500억. 2020년도 지금 2,800억. 전체적으로 이번 연도에는 8,000억에서 많게는 8,500억까지도 매출이 달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은요, 2018년도는 850억, 2019년도 800억, 이번 연도 상반기에 벌써 628억. 거의 70% 넘게 했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번 연도 1,5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달성될 걸로 이미 3월달, 4월달에 발표가 다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 그대로 부동산 디벨로퍼잖아요. 말 그대로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미 3년 전에 다 이렇게 건설 짓고 어느 날 짠 짓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문재인 정부가 뭐를 해요? 그래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합니다. 조기 집행하는 거죠. 뭐를? 태양광을, 뭐를? 풍력을.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매출도 지금 껑충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예측하기로는 현재 혹자는 1조 원이 넘는 매출액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중에. 그리고 풍력과 태양광 이런 것들이 증설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2,500억 얘기도 나와요. 이미 다 알려진 뉴스입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종목들에다 우리가 여기에서 1,500억이니까 100% 증가하는 거잖아요. 자, 영업이익률이 18%, 22%. 순이익률 16%. 자기자본 순이익률 ROE 보겠습니다. 17%, 12%에서 이번 연도는 20% 육박했네요, 벌써. 그렇죠? 네, 보니까 영업이익이 628억. 부채율이 1조 2천억. 내 돈은 5,100억.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눠주고 곱하기 2에서 나누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곱하기 2 하면 실제 더 나오겠네요. 22%까지. 여기 그래서 연 계산을 해보면 24%인데 만약에 30% 나오면 주가가 경이적으로 올라가겠죠. 자, 현재 시가총액이 아까 보셨다시피 8천억대예요. 1조 원은 돌파 예상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OCI에서 정리하고 OCI를 이 종목으로 이렇게 그때 갈아탔어요. 그리고 34,000원 전후에서. 자, 그리고 나서 그때 OCI가 67,000원에서 갈아탔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45,000원. 약 33%에서 5% 정도 수익을 찍은 것 같은데 오늘 다 정리했습니다. 왜 정리했느냐? 어차피 그린 뉴딜 정책 주들은 정해져 있어요. 저 사업을 할 수 있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그룹, OCI, 그리고 SKT&D, 효성 역할이 달라요.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인프라는 이쪽이 대기업들이 이미 다 나눠먹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이거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하는 방송에서 전력 에너지라고 했나요? 수소 에너지 한 방에 끝내기, 뭐 수소 에너지 총정리, 전력 에너지 총정리 여기에 보면 효성중공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소 스테이션, 충전소를 만드는데 그게 하나 설립하는 데는 30억 들어가거든요. 큰 거는 50억. 지금 우리나라에 80개 있는데 40개가 효성중공업 거라고 그랬잖아요. 밸리체인 봐가면서. 기억나시죠? 네. 가장 수소차는 탱크로 밀어도 안 터집니다.
그 가스 그게 탄소 섬유로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터져요. 1000도씨가 올라가도 안 터져요. 안전합니다. 언제 가장 위험하냐? 예, 말씀드렸잖아요. 수소 충전기에서, 충전소에서 수소 자동차한테 이렇게 밸브로 칙 충전할 때, 요 착 들어가는 순간 0.1초, 빼는 순간 0.1초, 이때 폭발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폭발하면 수소는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순간 뻥이지. 뻥 그냥 날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동네 반 몇백 미터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더군다나 뭐 1000번 실험했다, 10,000번 실험했다 그러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오늘처럼 이렇게 갑자기 바람, 태풍이 분다든가 아니면 겨울에 영하 20도, 30도 갖고 정전기가 일어난다든가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 순간 정전기 나면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실제 환경에서 해야 되는 거지 연구소에서 한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10,000번 중에 1번 괜찮지? 의미 없어요. 한 번이라도 잘못되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실제 터졌었잖아요, 유럽에서. 스테이션 저기 산 중턱에 있는 거 터져서 다행이었지. 사람이 없는 가운데. 왜 터졌는지 아직도 모르죠. 자, 그런 것처럼 가장 위험한 겁니다, 스테이션이. 그래서 아무나 짓지 못해요. 효성중공업이 지금 80개 대한민국 중에서 40개 갖고 있습니다. 오늘 어때요? 상한가 쳤죠. 여러분하고 다 이미 봤던 종목이에요.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나만 움직입니까? 떼거지로 움직입니까? 떼거지로 움직이죠. 왜? 뉴딜 정책하고 100조 원 했지만 민간 정부 자금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큰 줄기는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뉴스에 다 나와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자, 아까 계산기 꺼내서 보는 노력. 종목 중에서 누가 실적이 더 좋아졌는지 찾는 거. 그런 것이 평상시에 종목 리스트가 준비되어 있다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준비된 자에게 뭐가 떨어져요? 그렇죠. 실적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구 선수도 포수도 130km 넘는 건 원래는 못 잡습니다. 150, 160 날라와도 박찬호 선수 공, 랜딘 존스, 유현진 씨 날라와도 어떻게 돼요? 준비니까 받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쪽으로 오면 못 받잖아요, 포수도. 어떤 때는. 왜 그러느냐? 아무리 훈련이 돼 있어도 준비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마지막 자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이에요. 오늘 효성중공업 장중에 상한가 쳐가면서 슈팅이 나왔죠. 오늘 나온 거는 현대자동차는 없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수소차는 없었어요. 자,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야 수소면 수소차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수소차하고 전체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하고. 자, 그런데 효성중공업이 상한가를 치고 오늘 슈팅이 저점 대비 100%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이면 그러면 인프라가 움직인 거죠. 그런 일들 펀드에 맞춰서 앞으로 돈들이 더 들어옵니다. 계속 이제.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수소 스테이션을 몇 개까지 짓는다고 했습니까? 400개 짓는다고 그랬죠. 한 개에 30억이에요. 한 개에 30억. 그럼 100개면 3천억입니다. 400개면 1조 2천억. 효성중공업 전체 매출액에서는 1조 2천억이 크지만 앞으로 10년간, 5년간 이렇게 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코딱지만한 회사한테는 매출액이 1,000억이에요. 10개만 받아도 1년에 매출액이 300억에서 500억 증가합니다. 평균 400억.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뭡니까? 대기업 우대 정책인가요? 아니면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겁니까? 그렇죠. 중소기업 우대 정책이잖아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 때 대기업 중심으로만 자금이 조성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회사가 얘도 스테이션을 짓는 회사입니다. 특징은 뭐냐면 쇠를 깎고 절삭하고 특수한 것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탱크라든가 자주포라든가 비행기라든가, 그래서 우리나라 방위 사업체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크릿한 회사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매출액이 1,000억인데 이번에 수소 스테이션도 이 회사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업을 받아요. 그럼 30억이니까 이 회사가 다 하진 않겠지만 1년에 10개씩만 받아도 300억입니다. 1,000억 원이 1,300억 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지만 상반기에 1,000억 돌파 나오겠죠. 그러면 하반기에 1,500억까지도 내년도에는. 적자 기업이었네요. 작년도까지. 영업이익도 적자, 당기순이익도 적자. 그렇죠? 영업이익 10억, 당기순이익 상반기 마이너스 38억.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빨간색이라 이거 파란색으로 해줘야 돼요. 빨간색이니까 회사가 적자라는 게 눈에 확 안 들어오네요. 적자잖아요. 38억. 자, 수소 스테이션 덕분에 플러스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단 1억 원만 흑자로 전환돼도 ROE 마이너스 19%에서 플러스 1%나 0.1%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3, 4분기에서 4, 4분기, 그러니까 2020년도, 2021년도 초나 4, 4분기 때는 이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지금 흐름이라면. 수소 때문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머물러 있는 가격 5,030원이네요. 그렇죠? 그 전에는 작년도에는 2019년도 1월 달에는 11,000원짜리였어요. 어떤 이유든지 하여튼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에요. 올라갔다가 눌림목이 있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ROE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큰 기관들이 이런 거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막수들, 쬐그만 사모펀드 100억 단위나 200억 단위들은 이런 것들을 건드리기 아주 좋죠. 왜? 효성중공업이 슈팅이 나왔고 2차 그린니들 정책은 그쪽 스테이션 쪽이라는 방향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호주머니에 잘 넣고 있다가 수익을 안정권으로 낼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배운 거 기본적 분석을 그렇게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안 되는 기업하고 잘 되는 기업,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정확하게 그것이 수치화되고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인 차트와 기본적 분석인 내재 가치를 이용해서 조합해서 여러분이 지지선과 저항선, 목표 가격을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막연하기만 했던 저항선, 차트 돌파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이러하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기관들이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 실제 들어오거나 움직이면 그때 여러분들도 뉴스가 아니더라도 발표가 안 났어도 그 주식을 베팅할 수 있는 거죠. 20%짜리냐 30%냐 10%짜리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50%, SKT&D 30%, 이런 종목은 5%에서 10%. 그렇게 기본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총 7개의 단어를 통해서 기본적 분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췄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더 심화 학습 단계로 한번 시즌2에서 크리스마스 때 정도 한번 뵈면 어떨까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